안녕하세요. 좋아지고 싶은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는 조화성형외과 좌승준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흉터 치료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흉터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고 치료를 통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의 흉터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낸 흔적입니다. 흉터는 일반 피부와 마찬가지로 콜라겐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콜라겐 섬유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생아와 영아 시기에 다친 작은 상처는 흉터가 없이 잘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3형 콜라겐 섬유가 우세하기 때문인데요. 성장하면서 이 3형 콜라겐 섬유의 비율은 줄게 되고 1형 콜라겐 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보는 하얗고 단단한 흉터를 만들게 됩니다. 흉터가 만들어지는 기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진들과 제약회사들이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각종 염증 물질을 조절하는 제품, 예를 들어 새살이 돋는다는 연고라든지 흉터에 바르는 흉터 연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새살이 돋는다는 그 연고는 상처를 낫게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흉터에 바르는 것은 효용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흉터 연고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흉터가 생긴 지 1년 정도가 지나서 흉터가 재형성기가 모두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바르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고도 알맞게 사용해야 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연고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헤파린 나트륨, 덱스펜타놀, 알란토인과 같은 성분은 피부 보습, 염증 완화,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리콘 제형의 연고나 패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흉터에 사용해도 좋다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2등급 의료기기로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제는 흉터를 밀폐해서 수분의 증발을 막고 그로 인해서 흉터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착색도 흉터와 마찬가지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 색소가 쌓이는 현상입니다. 멜라닌 세포라고 하면 자외선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상처가 나은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흉터 연고를 바른 위에도 자외선 차단제 혹은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흉터 연고를 사용하면서 경과를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착색은 표피 착색과 진피 착색, 혼합형 착색이 있습니다. 표피 착색은 예를 들어 손톱에 긁힌 상처에서 보이는 대부분 갈색을 띠고 반년 정도면 옅어지지만, 진피 착색은 지방 흡입 수술 시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깊은 손상에서처럼 회갈색을 보이며 수년간 지속됩니다. 실제로 염증 후에 착색이 고민이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상처가 생긴 지 한두 달 안에 오신 분들은 아직 착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염증 후 홍반 상태입니다. 이것은 흉터 주위에 혈관이 과하게 발현되어 있는 상태이고 혈관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인체에서 혈관을 새로 생성하는 물질은 풍부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레이저 주기를 2에서 3주로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만, 강한 세기로 혈관 레이저를 했을 경우에는 정상 조직의 손상이 중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간격을 추천드립니다. 조화성형외과에서는 피코 마제스티와 클래리티2 기계를 통해서 표피 착색, 진피 착색, 혈관 레이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타겟에 맞게끔, 부작용이 없게끔 스팟 사이즈와 파장의 길이, 에너지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프락셀이란 레이저를 일정한 영역에 균일하게 나누어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흉터 치료에 사용하는 프락셀로는 광열 효과를 내는 박피 레이저인 CO2 울트라 펄스 레이저와 광기계적 효과를 내는 비박피 레이저인 피코 MLA 프락셀이 있습니다. 어빔 프락셀은 깊이가 표피까지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흉터 치료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CO2 레이저를 사용해서 약한 박피부터 깊은 박피까지 만들고 있지만, 착색 위험이 높거나 피부 반응을 먼저 봐야 될 경우, 고객분들 사정상 다운타임을 빠르게 가져가야 할 경우, 광열 효과와 광기계적 효과를 동시에 만들고 싶을 때에 MLA 프락셀을 사용합니다. 프락셀을 통해서 단단하게 솟아오른 흉터를 균일하게 깎아주기도 하고, 하얗게 탈색된 흉터의 색소도 회복하도록 만들고, 움푹 파인 피부는 진피 상부까지만 상처를 내서 피부를 재생시키기도 합니다. 기계한 대로 참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죠. 주의할 점은 흉터 치료에는 non-traumatized zone, 즉 건강한 진피가 주변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빼곡하게 상처를 입히면 그 사이에는 상처 치유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고 치유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니들 RF라고 해서 팁에서 바늘이 나오면서 고주파를 흘려보내면서 진피층을 자극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계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이것은 팁의 크기가 7 곱하기 7, 9 곱하기 9 정도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 팁의 간격으로는 NTG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팁 크기 자체가 흉터보다 크다면 정상 조직에도 상처를 만들기 때문에 더 큰 흉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기술에 멋진 비싼 기계로 치료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기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시술 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피부에 작은 상처를 만드는 원리는 똑같지만 플라즈마가 도달하는 깊이가 표피에 불과하고 팁 자체의 크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크기만큼만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부에 물리적으로 균일하게 동그란 구멍을 내면서 흉터 조직을 뽑아내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몸통의 화상이나 두껍고 넓은 흉터 조직을 치료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매번 참 난감한데요. 흉터를 깎는 과정부터 시작하면 처음 2, 3회는 더 흉터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비가 넓거나 깊이가 깊은 흉터는 매번 사진상으로는 호전되는 것이 보이지만 육안으로 매일 보는 입장에서는 차이를 느끼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흉터는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제 눈에는 흉터가 보입니다 하면서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7에서 10회, 기간으로는 1년까지 생각하시되 제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속 치료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켈로이드성 피부라서 흉터 치료를 시작해도 될지 고민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켈로이드성이 아니라 비후성 반응입니다. 켈로이드는 귓바퀴, 앞가슴, 어깨, 무릎과 같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처를 봤을 때 상처 영역 안에서 커지는 것은 비후성 반응이고 상처 영역을 넘어서까지 자라는 것을 켈로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배의 제왕절개 후 생긴 애벌레 모양의 흉터도 대부분은 비후성 반응입니다. 배 중앙은 수직으로 많은 긴장이 작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켈로이드가 아니어도 그 정도까지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비후성 반응은 어느 정도 크기까지는 레이저와 주사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너비가 5mm를 넘을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 효과를 고려했을 때 흉터 절제술을 추천드립니다. 켈로이드는 스테로이드 단독요법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켈로이드 절제술과 스테로이드 병합요법을 추천드리고 이미 이러한 치료법을 받은 후에 재발한 이력이 있는 켈로이드라면 방사선 치료나 냉동 치료를 받으시도록 추천드립니다. 방사선 치료와 냉동 치료는 대학병원 흉터 클리닉이나 몇몇 의원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교통사고로 코 여러 곳에 상처가 생겼었는데요. 8개월에 걸쳐서 혈관 레이저와 프락셀,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호전된 모습입니다. 원래 코에 주사가 있었던 분이신데요. 주사도 많이 호전됐던 모습입니다. 이분은 턱 밑부분에 열상을 봉합하고 나서 단단하고 하얀 흉터가 길게 발생을 했는데요. 7개월에 걸쳐서 혈관 레이저와 프락셀, 스테로이드와 PDRN 주사를 번갈아 가면서 주사하면서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은 광대뼈 부분에 상당히 넓게 움푹 패인 상처가 발생해서 7개월에 걸쳐서 혈관 레이저와 프락셀, PDRN 주사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크기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피부와 단차가 많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피부 질감과 색깔이 많이 호전된 모습입니다.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점이라면 환자를 잘 납득시키고 치료를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모든 채널을 통해서 연구하고 이분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겠죠. 치료하는 도중에 레이저를 이제 그만 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엔드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감히 환자분들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에게 물어보고 같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의라고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논문이나 교과서를 찾아봄으로써 여러분들께 보다 더 과학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얼굴의 굴곡을 따라서 있는 흉터, 예를 들면 미간이라든지 보조개 같은 경우는 피부의 질감을 주변 조직과 맞출 수는 있겠지만 굴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곳에 깔아주는 필러나 지방 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피부가 부족해서 생긴 흉터라면 프락셀을 하더라도 피부 장력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의 여유분을 만들어주도록 수술적 치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없는 질환인 백반증의 경우에는 상처 치유가 늦고 색소가 잘 돌아오지 않아서 차라리 메디컬 타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튼살의 경우 진피의 콜라겐 세포 밀도가 낮아서 상처 치유가 늦고 또 다른 흉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혹은 마찬가지로 메디컬 타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멜라닌 세포와 흉터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흑인이 백인보다 흉터와 켈로이드 발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서도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이 흉터가 잘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찢어지고 쓸린 여러 가지 모습의 상처가 발생을 하는데요. 피가 나고 찢어진 상처는 애지중지 관리해서 좋아지는데 오히려 깊지 않고 저절로 금방 낫는 상처가 흉터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모든 상처에 같은 관심을 주고 보살피면 좋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흉터도 피부의 단차를 없앨 수는 없지만 라인을 따라서 진하게 생긴 일자 흉터라든지 동글동글한 흉터, 검은 착색은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앞트임 수술 흉터 중에서도 피부에 여분이 있는 흉터는 레이저 치료가 가능합니다. 비주 흉터도 레이저 치료가 가능하고 인중 축소 수술 흉터는 본질적으로 피부가 부족해서 생기는 흉터이지만 핀홀 방법과 마이크로 핀홀 방법을 통해서 흉터의 두께를 줄이고 코 및 그림자 속으로 흉터를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흉터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화성형외과 원장 좌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